네, 오늘 첫 번째 시그널 픽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대선 주자 가운데는 나홀로 지금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신 상태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그러니까 2% 1등 등록했더라고요. 네, 어제 대구에서 처음으로 출근길 인사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네. 대구 분위기 좀 어떻든가요? 내려가 보시니까. 뭐 대구도 그 안에 보면 다양한 지역들이 있고 특히 수성구 지역에서 인사할 때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네, 달서구에 시작해서 이제 그 수성구 쪽으로 넘어갔는데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분위기. 수성구에 좀 젊은 층이 많이 사나요? 제가 예전에 거기 살았었는데요. 젊은 어릴 층보다는 상대적 고소득층이긴 하죠. 아, 네, 그렇군요. 대구에서. 예. 지난 6일에는 보니까 경북 칠곡과 영덕을 찾으셔가지고 예, 예. 산불 피해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셨어요. 예. 좀 초반에는 이제 TK 지역에 좀 공들이시는 모습인데 전략이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서 TK 분들이 이번 윤석열 정부 탄생에 예. 많이 신경을 썼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실 윤석열 통해 과오가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에서도 끝까지 지지를 유지했으나 지금 가장 큰 배신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아니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뭐 그 상황에서 그럼 이재명을 뽑았을 거냐, 네. 그거는 잘못이 아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다만 이제 그러면은 보수 정당이라는 곳이 잘 될 때는 누가 이끌었고 안 될 땐 누가 이끌었는지를 이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 한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제가 늘 반복하지만은 김종인 이준석 체제 외에는 이긴 적이 없어요, 전국단위 선거를. 예. 예,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굳이 다른 뭔가를 찍어 먹어봐야겠냐. 예, 그냥 승리 방정식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선거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좀 기억을 해 보셔라. 지금 뭐 나와 있는 분들 중에 보면은 뭐 비대위원장의 당대표하고도 다 지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진 실적밖에 없는데 뭘 나와서 이기겠다는 거냐. 좀 비정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전쟁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기는 장군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은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계속 죽는 장군 따라가겠습니까? 이거 내 목숨이 걸린 문제라 생각하면 네. 간단해요. 간단하네요. 그렇게 전쟁에 비교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싫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는 게 삶의 위협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셨던 분이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대선 때도 상대해가지고 제가 지휘에서 이겨봤고 지방선거 때도 제가 대승하지 않았으니까 사실상 그 다음에 총선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전략공천으로 영입한 사람을 제가 꺾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까지 보면은 그렇게 심각하게 선거를 안 보시면은 계속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내 목숨이 걸려 있고 내 자식 손자 손녀의 그런 어떤 미래가 걸려 있다 생각하면은 선택은 명확합니다. 지금 이따가는 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가장 유력한 주자니까 이 전 대표 관련한 질문은 다시 드리도록 예. 하고 TK에서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좀 궁금한데 물론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눠져 있겠습니다만 뭐 안타깝다는 민심이 많은 건지 좀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요? 그냥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창 검사하고 나와가지고 정치인 할 때 저 사람이 뭐 이길 것 같으니까 밀어줬지 뭐 사실 좋아서 믿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해서 탄핵으로 가는 과정의 역할을 한 분이기도 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저분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와가지고 뭐 민주당이랑 맞서고 거기에 맞서서 계엄까지 했다는 이유 때문에 무슨 대단한 민주당과 싸운 투사처럼 만들려는 분도 있는데요. 네. 저렇게 무식하게 싸우면요, 저 다시는 저렇게 못하게 오히려 혼내야 돼요. 네. 예, 나중에 또 대통령이 나는데 야 윤석열이 계엄하니까 또 대구나 이런 데서는 막 밀어주더라.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러면 그거는 진짜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과거를 보면서 잘못한 일에 대해 가지고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는 그런 일이 발생 다시 하면은 또 나쁜 판단하지 않길 바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네. 친일파에 대해서 왜 얘기합니까? 그 친일파들이 나중에 광복이 될 줄 모르고 결국에는 일본에 붙어서 호의호식했던 사람들인데 네. 아니 언젠간 우리 민족은 항상 나라를 되찾는다. 만약 비슷한 일이 생기면은 절대 잘못된 판단하지 마라. 이걸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보수 진영에서 그냥 파문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파문시켜야 된다. 예. 지금 뭐 댓글로도 뭐 이준석 의원 응원 주시는 분이 많은데 네. 오늘이 총선 딱 1년째라서 당선되신 지가 1년 되는 예, 날이네요. 맞습니다. 예. 4월 10일이니까. 예. 1년 전에 경기도 화성에서 유일하게 이제 3자 대결, 네. 3당으로 완주하셔가지고 당선이 된 지역이잖아요. 근데 대선 나간다고 하면 그 화성 동탄 지역 주민들이 좀
응원은 하시면서도 혹시 당선되면은 지역구 버려야 되니까 아쉬워하실 것 같기도 한데. 처음에는 뭐 이거 하면은 의원직 내려놓고 나가야 되는가 그러고 오해하신 분이 있어서 뭐 사실 네. 상대 세력에서 그걸 퍼뜨리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뭐 오해하고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제가 그건 아니다. 국회의원직 현역 의원은 유지한 채로 유지하면서 하니까. 가고 지방자치단체장만 내려놔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당선되면은 너무 좋아하시죠. 당선되면은 지역의 현안 같은 것들을 잘 아는 대통령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동탄이 생각하는 트랩 문제라든지 학교 증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생각 때문에 다들 좋아하시죠. 그거는. 예. 하긴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면은 뭐 엄청 자랑스러운 일이니까요. 네. 대통령에 당선이 되신다면 개혁신당이 여당이 되는 건데 네. 현재 의석수는 3석이고요. 네. 신생 정당이잖아요. 당 차원의 준비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냥 독자적으로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좀 연합으로 다른 당과 또 힘을 합칠 대한민국은 생각이신지.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고요. 당연히 대통령이 소수 정당이라도 선출되면은 정계 개편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가리지 않고 또는 그 외의 야당들도 가리지 않고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은 그런 어떤 정계 개편에 1차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협치를 어느 정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강제된 협치 상황이다라는 거를 우리 국민들께서 인식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국민의힘 적폐청산한다고 달려들 것이 뻔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정권 잡으면은 또다시 무슨 거대 야당과 싸우겠다 이러면서 전국을 냉각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무조건 협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거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뭐 싸우는 것보다 협치를 원하신다면은 오히려 이준석을 선택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제 작은 정당의 후보가 됐을 때는 그건 불가피한 선택이니까 예. 거대 양당은 그냥 뭐 독자적으로 한다 쳐도 그렇겠군요. 이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네. 그 화성 동탄 경찰서 이제 이 의원 지역구에 있는 경찰서에서 이준석 의원의 하버드대 졸업을 공식 확인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또 이걸 가지고 좀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뭐 있었던 모양이죠. 뭔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경찰에서. 많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시비 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 제가 선거 나갈 때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유포를 걸어요. 하버드대 졸업은 허위인데 왜? 예, 그래가 신나게 걸어가지고 이제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주장이 너무 허접했기 때문에 그냥 보자마자 무혐의 처리를 계속 해왔던 것이고 이번엔 그런데 경찰서가 의지를 갖고 실제 형사 공조까지 해가지고 하버드대 쪽에 확인을 한 거군요. 받아온 거거든요. 근데 네. 이거 하면 또 지금도 댓글 다는 분들 중에 보면요. 예. 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졸업장하고 졸업증명서 갖고 와라 뭐 이러면서 왜 안 보여주냐 이러겠거든요. 이미 6년 전에 10년 전에 보여줬어요. 그 올리셨잖아요, SNS에. 야, 그 유튜버들한테 낚여가지고 결국에는 저는 제가 여기 정치 시그널 나올 때마다 네.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보는 거 알기 때문에 되게 평소보다 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제발 이런 가십성 유튜브에 낚여가지고 정치인들 행보에다가 뭐 앞에 똥을 뿌리지 마라 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사실 뭐 생산적인 의혹도 아닐 뿐더러 이미 다 끝난 건데 예. 유튜버 누가 나와가지고 떠들면은 야 누가 떠들더라. 근데 그분이 뭐 유학을 가본 분도 아니고요. 아무 그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연구소 타이틀이라고 하나 달고 있으면은 예. 진짜 무슨 연구소장인 줄 알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낚여가지고 이제 계속 온 동네에 이준석 욕 달고 다니고 이제는 제가 후보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립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이제 후보를 허위 사실로 비방할 후보자 경우에는. 비방은요. 이거 잘못하시면 감옥 갑니다. 벌금이 아니라 이거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고하는 게 왜냐면요. 이게 제가 평상시에는 제가 이런 것들 그냥 뭐 그래 뭐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겠지 했지만은 네. 선거 과정에서 이런 것을 조직적으로 유포하시는 분들한테는 선처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하니까 뭐 이준석 의원 다른 걸로 공격하시는 건 몰라도 이건 좀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다른 것도 예를 들어 성상납 이것도 계속 하시는 분 있는데요. 그것도 수사기관 결론 났어요.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 결론 난 거는 이제 좀 접어두고 예.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주자들이 상당히 많이 네. 뭐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사람도 계속 대망론에 불을 지피는 분들이 있어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봤는데 네. 오늘 보니까 중앙일보에서 아침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와의 전화통화를 이렇게 했다라면서 공개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이 내용은 총리님 쪽에서 흘리지 않았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인데 트럼프 쪽에서 확인해 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실 소수의 배석자가 있기는 하지만 예. 그 사람들이 듣고 얘기하지 않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총리님 또는 총리님 쪽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의도를 가진 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덕수 총리의 개인적인 자질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가는 제가 약간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적절한가? 이 왜냐면 시점에 나오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역할이 그다지 가벼운 역할 아닙니다. 그렇죠. 어쨌든 사실 대통령인 거죠, 지금은. 2달 동안 대한민국의 어쨌든 군 통수권자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외교 통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람인데 새로운 대행이 서게 되면 물론 최상목 대행이나 아니면 뭐 이주호 장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겠지만은 업무 파악하고 이런 시스템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상 2달 정도의 시간 중에 또 한참을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고 예. 저는 이거는 무책임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보도가 좀 사실이라는 전제로 좀 얘기를 더 나눠보자면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당장 뭐 관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위비도 포함된 협상을 해야 되는데 2달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 이거 자체가 조금 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협상 파트너로서의 어떤 입지 같은 걸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생각도 있는 거고요. 예.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본인이 2달 사이에 많은 외교적 판단을 내리거나 이런 통상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의례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이었을 텐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이제 국내 언론에 확대시킨 거는 조금은 이제 주변에 의도가 있었다 봐야죠. 주변의 의도가 예. 뭐 본인의 의지보다는 주변에서는 확실히 좀 출마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뭐 한덕수 총리님이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오신 적 없지만은 공적인 인물로서 이런 관심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그 헌법재판관 대통령 국제 재판관 후보자 지명한 걸 가지고 재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와중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 고마운 일 아닐까요? 탄핵이라는 게 2달 내로 심판 결과 나올 리가 없거든요. 예. 그럼 이분이 실제 탄핵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추진하겠다는 거는 직무 정지를 그냥 시키겠다라는 건데 민주당이 자꾸 탄핵 자체를 그 자체를 하나의 그냥 수단으로 써가지고 자꾸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탄핵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그리고 뭐 어떤 경고 조치 중에 가장 강력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장관에 대해서도 보면요. 보통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올립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많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탄핵이라거든요. 바로 여기는 민주당은 계속 탄핵을 걸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너 학교에도 보면 여러 가지 교칙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근심부터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냥 사형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가장 센 걸로 바로 가버리는. 네, 그런 겁니다.